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백 연례 행사에서 관세라는 단어를 15차례 언급하며 전면적 관세 부과 확대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보수정치 행동회의 시펙 연례 행사에서 관세는 강력한 외교 수단이라며 백악관 복귀 후 한 달 동안 추진해온 관세 전쟁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이날 연설에서는 약 70분 동안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 불법 이민자 단속, 국내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 등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세라는 단어를 15차례나 언급하며 전면적인 관세 부과 확대 정책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엄청난 돈을 걷어들일 것이라며 1870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이 관세 덕분에 가장 부유했던 시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제공한 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히토류, 석유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설 말미에는 2025년 1월 20일부로 높은 세금, 파격적 규제, 만연한 인플레이션, 부패 정부의 무능시대는 끝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폴 존스를 인용해 나는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회동 후 폴란드와 중부 유럽의 안보 강화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내 미군 주둔 강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정 출산 후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법원이 원정 출산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3년 7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지만 출입국 사무소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출생 당시 부모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며 A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모친이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의 모친은 2003년 7월 출국해 약 한 달 반 동안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 방문 기록이 없고 출산 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한해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출생일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출생일 전후 개별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된다고 해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정국을 상무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정국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큰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USPS 미국 우정청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우편 서비스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USPS 운영이사회 해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상무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USPS 관리위원회를 해산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체국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USPS가 백악관의 직접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 전국적인 우편 서비스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USPS는 1970년 닉슨 행정부 당시 독립기관으로 재편되었으며 최근 재정난으로 인해 민영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미 우편 배달원 협회의 에릭 포스터는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이 우편과 소포, 처방약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연방법률상 모든 주소에 주 6일 배달이 보장되지만 민영화될 경우 이 원칙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USPS가 직면한 개편 논의가 향후 미국 우편 서비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코스타리카 의회 의원 2명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코스타리카 의회 의원 2명에게 미국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에포크 타임스가 지난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정부는 5세대 5G 통신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공공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자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조하나 오반도 의원과 신시아 코르도바 의원의 미국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두 의원을 포함한 진보 자유당 의원들을 중국 기업 화웨이 대표와 만나 화웨이에 유리한 발언이나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과 협력하는 코스타리카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리의 주요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애국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차베스 정부는 5G 네트워크 및 장비 계약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의 본국이 사이버 범죄 방지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화웨이의 본국인 중국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화웨이가 공공입찰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화웨이는 소송을 통해 이 법령의 적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보스턴의 프루덴셜 터널에서 대형 콘크리트 조각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턴의 프루덴셜 터널에서 대형 콘크리트 조각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동결 해동 과정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겨울 폭풍으로 인해 물이 스며들면서 콘크리트 이음매가 약해졌고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21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프루덴셜 터널에서 터널 천장 이음매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터널을 지나던 운전자들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사고 직후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터널 내 통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교통당국은 터널 내 잔해를 제거하는 한편 구조 안전성을 점검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 고속도로 담당관 조너선 걸리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 주간 극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고 주말에는 많은 비와 얼음이 동반된 폭풍이 있었다며 이번 사고는 얼음이 콘크리트 이음매 사이로 스며들어갔다가 해동되면서 구조물이 약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점검을 마친 후 터널은 다시 개방됐습니다. 교통당국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다리와 터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정부의 정기점검 시스템이 이를 사전에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콘크리트 붕괴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걸리버 담당관은 주 저녁에 터널을 포함해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유사한 이음매 구조가 있는 곳에서 동결 해동 작용이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 인근 기상 관측소에 따르면 사고 당일은 21일 기온은 섭씨 1도에서 2도, 화씨 30도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주 초반 눈과 얼음이 내리면서 최저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7도, 화씨 10도대까지 떨어졌던 것과 대비되는 변화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당국은 운전자들에게 터널 내 이상 징후가 보이면 매사추세츠 교통부 고속도로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근 터널에서 고드름이 발견됐지만 당국은 동결해동 점검팀이 지속적으로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든 연방 직원에게 48시간 내에 정부 효율성부의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이 지침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48시간 안에 지난주 업무 성과를
정부 효율성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절감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머스크는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이 요청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연방 직원들은 곧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도록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 공무원들은 세 줄짜리 이메일과 함께 지침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지난주에 수행한 5가지 업무 성과에 대해 답장을 보낼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응답자 해고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머스크 팀의 이례적인 지시로 기상청, 국무부, 연방법원 등 여러 기관이 혼란에 빠졌고 고위 관리들은 이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원들에게 응답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지도자들은 이 최후 통첩을 비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1일 보수주의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대한 전기톱을 공중에 흔들며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이 전기톱을 관료주의를 위한 전기톱이라고 부르며 연방정부에서 쓰레기는 거의 모든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2024년 대선 기간 내내 미군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 지도부를 대규모 해임시켰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여러 미군 고위 지도부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일 한 달 전 한 인터뷰에서 그는 군대가 형편없으며 잘못은 해도 해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대장을 해임하고 단 3시간 만에 그녀를 관저에서 퇴거시켰습니다. 미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군 지휘관이자 사성 장군이었던 페이건의 경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인 CQ 브라운 장군은 같은 운명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며 지지를 표시했으며 행사 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직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군 최고위직인 합동참모본부의장 CQ 브라운 주니어 장군을 해임했습니다. 브라운 장군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장관 피드 헥세스는 해군 참모총장 리사 프란체티 대장과 공군 부참모총장 제임스 슬라이프 장군을 추가로 해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최고 법무관들도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참의장 후임자로 공군 중장 댄 레이즌 케인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프랑스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호텔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미국인 여성이 구금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갓 태어난 신생아를 호텔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24일 성명을 통해 29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신생아가 2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중으로 추정됩니다. 신생아는 긴급 의료 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5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사건으로 분류돼 아동보호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인 미국 국적 여성이 젊은 성인들로 구성된 유럽 여행 그룹의 일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임신 부정 살해일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신 부정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출산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료 처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 주택청 발표에 의하면 시내에 거주하는 1,400여 가구에서 밀린 렌트비가 1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시카고 주택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약 1,400가구에서 제때 렌트를 못 낸 액수가 1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CHA 건물 렌트 현황에 따르면 연체된 렌트 액수는 1,040만 달러를 넘었으며 렌트를 연체한 거주자들은 평균적으로 2년에 가까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6일 현재 CHA 아파트에서 퇴거를 명령받은 케이스는 124건입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CHA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계로 CHA 산하 건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렌트가 밀린 테넌트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률 부서의 트래킹 진행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테넌트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감독기관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CHA는 6만 5천 가구에 딸린 13만 4천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통계는 2024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